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네, 무언가요? 주말 날씨 소식부터 한번 주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바로 오후의 날씨도 예측할 수 없는 제가 없죠, 진짜. 저 아까 오면서 여는 말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방송하니까 비가 그치고. 그래서 선곡도 몇 시간 전에 오늘은 그 신사의 비에 맞춰서, 품격 예. 이종현 씨의 내 사랑아가 딱이지 뭐 이랬는데 바로 바꿨죠. 비가 그쳐서. 주말에 이번 주말에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벚꽃 축제들이 곳곳에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황사가 과연 언제까지냐? 토요일까지는 황사가 심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토요일은 황사가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 네네. 비가 그나마 좀 내려서 뭐 물론 흑비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황사는 비가 그치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요일인 31일에도 수도권 지역 또 영서, 충청 등 중부지방의 공기는 탁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가실 분들은 가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 잘 챙기시고 물 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 지역은 역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원래부터 양간 지풍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산불 쫙 이렇게 오는 위험들이 많잖아요. 네. 바람들이 세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그렇지만 정말 산행하실 때 담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잘못하면. 아침 최저 기온이 한 그 높이 올라가면 8도, 낮 최고 기온이 높이 올라가면 21도. 그러니까 낮밤에 기온차가 한 15도 이상 되니까. 네. 예, 특히 언제 나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옷차림이 다른 계속 요즘 달라져야 계절인 것 되는.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식은 네, 무엇인가요? 오늘 기후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 옷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옷이요. 예, 옷 얘기인데 사실 이번 주말에 벚꽃 행사 축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요즘엔 정말 그 얼마 전에 지인께서 네. 이 논산의 유명한 딸기 축제, 논산 딸기 축제 예, 있죠. 논산 딸기 유명하잖아요. 거기를 평일에 가셨대요.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음. 평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이제 축제가 완전히 몸에 뱄다. 자리에 잡힌. 예. 그래서 벚꽃 축제도 저는 뭐 황사 정도는 뭐 큰 우려는 없는데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벚꽃이 피어야죠. 벚꽃이 안 벚꽃이. 된다니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하는데 그러게요. 그건 좀 유심히 주말 내에 한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 장롱과의 전쟁을 펼치는 집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옷 정리하면서요. 네, 때는 이때다.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겨울옷 보내고 이제 봄옷으로 싹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안 입는 옷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예, 의류 수거함도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요즘 이제 박희선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나이 든 세대는 아름다운 가게 얘기하시고 네. 요즘 세대는 또 앱 꺼내셔가지고 오래된 옷 이제 돌려 입는 앱 뭐 그거 하시는데 그래서 좀 그 한번 입던 중고 의류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때마침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 의류가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전 세계 패션 매출의 10%를 넘을 것 같다. 10%요. 예. 그 사실은 이 정도면 거의 중고 의류 시장이 주류의 반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네. 10%를 넘으면서. 그래서 사실인가 했는데 사실 보도한 매체가 가디언이라고 제가 몇 번 인용한 영국의 독립 언론이자 굉장히 한 100년 이상 된 메이저 언론 중에 하나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 글로벌 재판매 전문 업체 스레드업이라는 업체에서 네. 2024년 재판매 의류 보고서를 냈습니다. 재판매라는 게 뭘까요? 재판매라는 게 우리말로 이제 재판매 되니까 좀 이렇게 잘 낯선데요. 영어로는 리세일. 예, 한 번 판 거를 또 판다. 예, 한 번 왔던 옷인데 또 판다. 그런데 이게 리세일이 조금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돌려입기 시장, 아름다운 가게 뭐 이렇게 하듯이 일반적인 중고 시장을 뜻하는 건 영어로 세컨드 핸드라고 한대요. 네. 예. 한 번 손, 두 번 정도 손이 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게 주목을 하는데 한정판 운동화 또는 뭐 명품 뭐 네. 이거를 갖고 있다가 웃돈 주고 되파는 시장이 있대요. 리셀이라고 그거를. 그런 리셀 시장하고 중고 시장하고 합쳐져서 리세일이라고 리세일. 한다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재판매다라고 재판매. 하는데 이게 좀 정감 있는 우리말로는 이게 또 판매가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좀 우리말로 좀 뭐가 나왔으면 예쁜 좋겠어요. 말로. 예.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문자 보내시면 네. 저희가 뭐 일부의 퀴즈 상품이 하나 셨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예전에 왜 업사이클링을 재활용 네, 그랬잖아요, 네. PD님이. 그리고 그 못난이 농산물을 진행자님은 뭐 이렇게 만난이로 부르자.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용어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옷이 어쨌든 신상은 아닌데 네. 어쨌든 신상처럼 입을 수 있는 한번 갔던 옷. 예. 이걸 헌옷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예. 그 리세일, 재판매를 네.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이쁠까요? 남이 입던 옷 하면 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손질을 가서 이렇게 수선을 해서 가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런 그 중고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 추세면 내년에 10% 넘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레드업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중고품과 또 리셀도 같이 파는 네. 그런 온라인 전문 플랫폼인데 이 분야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나 봐요. 아, 이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체 보고서를 낸 결과 중고 의류의 글로벌 매출, 전 세계 시장 매출이 지난해 18% 증가한 1,970억 달러. 이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우리 돈으로 265조 6천억 시장입니다. 200, 네? 그렇게 예. 커요? 그리고 오는 2028년에는 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2조 원 시장이 될 것이다. 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와. 이미 미국의 중고 시장 2023년 장려도 매출이 이 전 세계적으로 좀 그 패션 소매 시장이 거의 정체돼 있나 봐요. 그럴 거예요. 정체돼 있는 그럴 그 거예요. 느낌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중고 시장이 7배 빠르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세면은 이거 진짜 470억 한 500억 시장, 500조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간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분명한 거는 뭐 재판매가 뭐 중고든 아니면 리셀을 뜻하든 분명한 추세는 더 이상 우리 소비자들은 뭐 나왔대 신상 나왔대 여기에만 열광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죠.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신상에만 열광하지 않을까? 뭐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클 것 같고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일단은 좀 주머니 사정이 아, 그런가요?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비 올랐지, 맞아요. 전기비 오르지, 뭐 우리만 하더라도 느끼시죠. 식료품 가격 줄줄이 오르지, 오르지. 한 번 올라서 떨어질 줄 모르지. 선진국들 우리 포함해서 다들 불황이지. 예,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의식주라고 하나 네. 이렇게 되면 옷을 한 번 더 의의는 맞아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먹어도. 예. 그래서 이제 스레드업이라는 재판매 업체의 CEO인 제임스 라린하트라는 분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소비 심리가 가라앉았을 때 소비자들은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중고 쇼핑몰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가 뭐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가치이든 아니면 나한테는 이게 더 이득이야라는 가치이든 간에 어쨌든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 네, 네.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 결국은 이쪽으로 온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스레드업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이건 전적으로 이들의 발표입니다. 네. 물론 이 조사 방법론도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쪽의 주장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자들의 60%는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가장 큰 매력으로 경제성을 꼽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자 69%가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의류를 재판매하는 그런 그 거래를 했고 네.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 옷을 팔고 사고 이런 수익을 활용해 가지고 식품이나 공과금을 납부했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실제로 경제성이 가장 크다. 큰 문제네요. 경제성이. 네. 경제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고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패션 업계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소비 시장이 얼어붙어서 지금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거 뭐 명품 시장은 명품 시장대로 가겠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패션 업계에서 우회 전략으로 이렇게 리세일 시장을 하나의 좀 수단으로 장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차피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통계는 41%의 소비자는 네. 옷을 살 때 중고 의류부터 먼저 둘러본다라고 답했답니다. 전 이 심리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어떡해요? 옷을 사러 가면 네. 그때 유행하는 디자인이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비슷하게 내놔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입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유행하는 게 아닌 옷을 찾으려면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중고 옷가게를 갈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것이 이제 한번 그 추세를 한번 쭉 보고 네. 우선 내가 원하는 거가 있는지 쭉 보고 타고 가는데 그래서 요렇게 습관화돼 있는 분들이 한 41% 정도 된다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중고 의료를 예. 찾는. 그래서 그 스레드업 보고서에는 사람들이 왜 중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소비자 어떤 사람들이 왜 중고 의료를 왜 찾을까 왜 이걸 찾을까? 분석할 거 네. 아니에요. 네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 적절한 거래, 두 번째 유니크한 상품, 즉 나한테 어울리는 내가 좋아하는 상품, 그다음에 세 번째 고급 브랜드를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아하. 어차피 만약에 샤넬을 산다 하면은 뭐 가방을 그럼 어차피 그 샤넬을 2년 3년 들고 버릴 게 아닌데 누가 한 10년 15년 든 걸 사면서 그렇죠. 내가 10년 15년 들었다고 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 네. 웬만하면 옷 사지 말자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늘고 있죠. 한 번 사면 그래도 좋은 거 사야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진짜. 그래서 이게 고급 브랜드 이용이 꼭 사람의 어떤 사치심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번 사서 오래오래 물려 쓰고 하는. 그리고 지구 환경에 기여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고 의류를 가장 크게 생각할까 사고 있을까 역시 MZ 세대였습니다. 아하. 예, 보고서에 따르면 MZ 세대는 무려 65%가 나 중고 의류 구매해봤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2명 한 40% 가까이 되죠. 38%인데 나 고급 브랜드를 이용하려고 중고 상품 구매했어. 예, 그러니까 주로 운동화도 있을 거고 네. 명품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추세가 전 연령대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연령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중고 상품 구매해 봤어요. 이런 경험을 밝히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고서 한 구석에는 작년에 5벌을 사면 네. 그 중에 2벌은 중고였어요. 이렇게 답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MZ가 이렇게 그 중고 쇼핑을 잘 하는 이유는 일단 온라인 쇼핑이 너무 익숙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고 재판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추세면 한 5년 이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가디언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제 주로 중년 이상의 쇼핑객은 그래도 오프라인 가서 내가 보고 사야지 하는 분들, 입어보고. 예, 네. 입어보고 사야지 하는 분들은 자선 매장이나 전문 매장을 이렇게 찾았는데 최근에는 이 가디언이 영국 신문이니까 이제 영국 내 런던의 주류 쇼핑 매장들도 매장 안에 중고 판매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의 고급 쇼핑몰가 도심 중심에서도
중고 상품을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중장년층한테 네. 이런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진짜. 한편으로는 우려 섞인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싼 값에 환경 친화적인 건 좋은데 싼 값에 좋은 거를 살 수 있다 보니 제2의 패스트 패션 열풍되는 거 아니야? 아하. 한 번 사서 또 입고 하고 얼른 버리고 네, 또 그런다. 어차피 내가 한 번 어. 재활용했어 하면서 죄책감 없이 버리고 네, 네.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다. 그래요. 이난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가전제품 같은 주방용품 중에서 리퍼 제품을 한 번 다녀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요. 다녀만 왔어요. 누가 쓴 건 아니고. 네, 그것도 좋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좀 짝짓기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 다녀온 분들도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아니 이거 무슨 얘기를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 그래서 네. 다녀왔다 하면 저는 그쪽이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네. 좀 관대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 괜찮은 말이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그걸 편견이 뭐 없어지고 장려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라 예, 편견이 색안경 없어지고 쓰는 시대는 있으니까. 아니다. 네. 옷이나 제품도. 자, 얼른 기후톡파원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경희님 제보 내용인데요. 이 해외 출장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최근에 중국 출장기를 정리하면서 중국 출장 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경험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중국산 건고추에서 기준치 이상 잔류 농약이 검출돼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의 중국 출장 경험이 생각납니다. 가끔 과일을 먹었는데 껍질째 먹게 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바로 배탈이 나는데 혹시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혹시 중국에 가시면 길거리 음식보다는 근사한 식당에서 드셔야 훗날 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요. 특히 양꼬치는 정말 양고기가 아니다라는 말들도 현지에서 무성합니다. 늘 중국 가시면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물과 음료수는 호텔 제공 물이 제 경험상 가장 안전합니다. 길거리 음식 되도록 삼가시고 술, 생산보다 소비가 많으니 그 지방 전통 술이 안전합니다. 아하. 꿀팁이네요, 이것도. 네. 감사합니다, 안경희님. 네. 오늘 추천하실 거군요. 오늘 그 패션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는 한번 오늘의 기회에서 이게 TV 저희 OBS TV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돌려 입는 옷 패션쇼를 한번 아, 열어보면 멋지네요. 그러니까 진짜 옷을 신상은 안 사는데 네. 옷을 정말 잘 입는 분들이 모여서 오셔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를 탁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TV 예능 작가들님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작품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예, 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실제로. 아하. 이런 꿀팁까지 드리면서 그래서 참 그 자존감, 내가 너무 이뻐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 추천드립니다. 원더걸스의 예전 히트곡이죠. So Hot. 아하.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